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오늘 세라믹 재료물성 14주차 세라믹의 서머 프로퍼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계적 특성을 비롯해서 자기적 특성 그리고 전기적 특성 이렇게 배웠었고요. 이제 열적 특성을 볼 건데 우리가 기계적 특성에서 보지 않았던 것들 조금만 더 살펴보고 그리고 열적 특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적 특성에서 우리 어플리케이션 쪽 조금만 더 봐보고 열적 특성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견고한 세라믹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라믹스는 강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였었죠? 취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취성이라는 것은 깨지는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지지도 않으면서 강한 그런 세라믹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세라믹은 어떤 세라믹일까에 대한 얘기를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굽힌 강도, 여기 X축이 굽힌 강도죠. 잠시만요. 굽힘 강도죠. 그리고 Y축이 파괴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세라믹 재료의 파괴 인성값, 그리고 그냥 프랙처 터프니스라고 하죠. Kc 값, 그리고 굽힘 강도의 관계를 비교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라믹은 금속보다 이런 강도, 굽힘 강도도 높겠죠. 그래서 강도가 높지만 낮은 파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진다고 했죠? 취성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요 취성, 파괴 인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 취성적인 특징이 약하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강도도 크고 파괴 인성도 큰 세라믹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로 고강도, 굽힌 강도가 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미세 구조를 살펴봤을 때 균일하고 작은 결정립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재료일수록 우리가 고강도의 재료인 거고요. 파괴 인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약한 계면을 가진 비균질 미세 조직이 있으면 우리가 높은 파괴 인성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라믹 그리고 혹은 세라믹 복합 재료의 보통 강도와 인성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굽힌 강도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인성값이 매우 작은 거죠. 즉 강도를 하나 높이게 되면 이 파괴 인성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이 X축인 굽힌 강도는 얼마나 큰 하중을 견디는가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Y축인 파괴 인성은 뭐죠? 균열이 재료 내부에서 퍼져나갈 때 그것을 얼마나 잘 견디고 저항하는가, 요 값이 파괴 인성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강도도 크고 인성 값도 크면 이상적이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즉 인성 값이 큰 재료 같은 경우는 굽힘 강도가 낮게 되고요. 반대로 굽힘 강도가 크면 이렇게 인성값이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라믹스들이 굽힘 강도는 크고 파괴 인성값은 작은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세라믹스 같은 경우는 금속과 달리 소성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은 균열이 생기면 이게 바로 퍼져서 파괴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라믹을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이 강도만 높은 재료보다는 이렇게 실리콘 카바이드처럼 어느 정도 강도만 유지되는 그런 재료보다는 이 강도와 그리고 파괴 인성을 적절히 균형 잡힌 그런 재료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JP라고 하는 그 세라믹스 재료 혹은
니오비움, 알루미늄 칼바이드와 같은 이러한 재료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봐보죠. 유리 대표적인 세라믹스죠. 근데 우리가 강도도 낮고 인성값도 낮죠. 그래서 뭐 깨지기가 매우 쉬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아니면 타이타늄 보라이드 이런 것들은 강도는 어느 정도 높지만 인성값이 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단하기는 한데 취성적인 특징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재밌는 게 이 TJP라고 하는 이 재료를 보면 이 TJP가 테트라고널 지르코니아 폴리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 재료는 실리콘 카바이드나 아니면 이러한 재료들에 비해서 인성값이 좀 크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에서 한 20 정도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높은 파괴 인성값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 터프닝이라고 하는 여기서 한국말로는 변태 강화라고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TJP를 먼저 보면 원래는 정방정, 즉 여기서 보시면 테트라고날 상을 상온에서 안정하게 유지시킨 특수한 형태의 지르코니아를 우리가 TJP라고 해요. 그래서 이 TJP를 뭐 예를 들어서 투오스나 아니면 세륨 옥사이드 혹은 마그네슘 옥사이드와 같은 것을 첨가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제 안정화시키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TJP를 요거는 이제 YTJP, 요거는 CETJP, 요거는 마그네슘 TJP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정방정 테트라고날 지르코니아 폴리크리스탈이 있는데 변태 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균열이 진행되면서 재료 내부의 결정이 상변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변태가 일어났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균열이 진행할 때 그 에너지를 억제시켜주고 그 상변태로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흡수시켜줘서 인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온에서 테트라고날 형태이었던 지르코니아가 변태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모노클리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노클리닉이 있죠. 단사정. 그래서 이렇게 상변태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이러한 현상들, 비팽창, 그리고 전단 변형 발생하고 균열이 막아지는 이러한 효과들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매우 높은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높은 파괴 인성 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알아두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금속의 구핑 강도와 파괴 인성 값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라믹 재료와 비교하면 이 인성값이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TI 타이타늄 실리콘 카바이드도 보시면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재료죠. 그래서 인성과 강도가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라믹과 금속 중간 성질을 슈도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슈도 플라스틱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라믹 중에 하나이고요. 질화규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도 그리고 시드 유도형과 아니면은 자체 시드된 그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있는데 결국 어쨌든 결정 구조를 제어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립 성장 방향을 우리가 제어하게 돼서 인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도도 높고 인성도 매우 높은 세라믹 중에 하나가 바로 니오비움 알루미늄 칼바이드라고 하는 텍스처된 이러한 재료들, 즉 결정 방향이 제어된
것을 우리가 텍스처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정 방향이 제어된 이러한 세라믹들은 매우 높은 그런 인성과 굽힘 강도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강도가 높아질수록 다시 쓸게요. 강도가 높아질수록 인성값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겁니다. 세라믹에서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세라믹은 잘 깨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음과 같이 봤던 이런 TJP라든지 아니면 타이타늄 실리콘 카바이드, 그러니까 니오비움 알루미늄 카바이드 이런 것들은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의 성질을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 이유는 TJ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태 강화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타이타늄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이 층상 결정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단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 더 흡수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니오비움 알루미늄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텍스처링, 즉 방향성, 결정 방향성을 우리가 한 방향으로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미세 균열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죠.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광섬유에 대해서 조금 봐볼게요. 광섬유가 뭐죠? 광섬유. 보통 우리가 광섬유의 재료, 결정질 실리콘 옥사이드 많이 쓰죠. 그래서 효순수 용융 석영, 즉 실리콘 옥사이드 석영 유리에서 뽑아낸 머리카락처럼 얇은 아닐 필라멘트를 우리가 광섬유라고 해요. 그래서 빛에 근접한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를 우리가 광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여기 첫 번째 그래프 A에서 보면 이 실리카 섬유의 인장 강도가 시험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 A 그래프고요. B 그래프는 실리카 섬유의 인장 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즉 온도 의존성과 시간 의존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두 가지의 실험을 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카죠. 실리카는 어떤 구조죠? 보통 아몰포스죠. 즉 비정질 구조로서 표면의 미세한 결함과 수분의 영향에 매우 민감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깨지죠. 유리가. 그래서 강도는 내부 결함보다도 표면에 있는 결함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 즉 수분과 같은 환경에 의해서 크게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시험 환경, 즉 액체, 수소 또는 질소에서 시험하거나 혹은 공기에서 시험하거나 아니면 진공에서 실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시험 환경이 달라지면 결함 성장 속도도 매우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장 강도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온도에 따른 인장 강도의 변화를 보게 되면 세 가지 환경이 있고요. 요 액체 수소 혹은 액체 질소에서 시험하는 것은 이게 온도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77도, 77K, 켈빈입니다. 77 켈빈 정도. 엄청 낮은 온도죠. 그래서 이 온도에서는 약 14에서 15 기가파스칼로 매우 높은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낮은 온도에서는 왜 그래요? 원자의 열 진동이 작기 때문에 표면 결함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러한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공기 중에서 보면 약 25도죠. 대충 이 정도, 이 공기 여기서 보면 약 6기가파스칼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인장 강도가 측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면 재밌는 것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도는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수분이 존재하게 되면 또
응력 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서 미세 균열이 서서히 성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에 진공에서는 수분이나 산소가 없기 때문에 공기 중보다는 강도가 살짝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결국 강도라는 것은 환경, 특히 환경 중에는 수분 혹은 산소 이런 존재와 온도에 매우 의존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섬유의 주 재료가 되는 이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 그리고 진공 상태일수록 강도가 높은 것이 주요한 이 실험의 결론이 되겠죠. 두 번째 그래프, 이 B 그래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B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인장 강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77 켈빈의 진공 혹은 실온의 진공 그리고 실온의 공기 이렇게 세 가지에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로 77 켈빈의 진공은 시간이 지나도 요 가해진 응력에 비해 시간에 따라서 요 가해진 응력이 변화가 거의 없죠. 매우 안정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실온의 진공을 보면 약간의 강도 저하가 있긴 하지만 이 실온의 공기에서 감소되는 폭보다는 완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실온의 공기에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스트레스 코로전, 즉 스트레스 코로전이 있기 때문에 수분의 균열 끝 팁에서 요 수분이 침투하게 되고 결국은 SiO 요 결합을 이 수분에 의해서 수분이 여기 어택을 함으로써 이게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균열이 성장되고 파괴 시간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인장 강도와 시험 온도 그리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의존적인지 이 광섬유를 예로 들어봤고요. 이 광섬유가 상당히 중요한 실리콘 중에 하나죠.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에 SiO2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라믹스는 금속보다 가볍고 일반적으로 더 높은 온도를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어플리케이션 쓰면 더 좋을까요? 온도도 높고 금속보다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우주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항공우주. 이 항공우주 분야에 세라믹이 많이 쓰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트 엔진에 세라믹스를 도입하게 되면 무게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무게가 감소되면 연료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명도 연장되고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못 썼던 이유가 뭐냐면 세라믹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러한 CM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라믹 매트릭스 컴포짓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MC라고 하죠. 이 CMC라고 하는 게 이 항공 우주 어플리케이션에 어느 정도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 CMC라는 것이 뭐냐면 세라믹 재료를 매트릭스로 하고 즉 기지로 하고 그 안에 파이버 섬유나 즉 세라믹에다가 섬유 파이버 or 파티클 같은 것들 입자 이런 것들을 보강한 복합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그래프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500시간 동안 여기서 보시면 500시간 동안 인장 하중을 가했을 때 재료의 파단 강도 즉 파괴 강도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그런 그래프고요. B 그래프는 재료의 비고속 파괴 강도 specific strength라고 합니다. specific strength
요 스트렝스가 스페시픽 스트렝스가 즉 이게 강도를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어쨌든 요 값을 비강도라고 하는데 요 비강도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즉 고온에서 어떤 재료가 더 강하고 가벼운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을 좀 보자면 먼저 고온 구조 재료는 어디에 쓰여요? 제트 엔진이나 가스 터빈, 우주선 이런 데 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성능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시간 파괴 강도죠. 시간 파괴 강도. 즉 오랜 시간 고온 하중을 견디는 능력을 우리가 시간 파괴 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했던 비강도라는 거죠. 그래서 밀도 대비 얼마나 강도가 센지, 즉 가볍고 강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우리 팩터가 우리 우주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금속 재료를 먼저 보면 금속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결정이 재결정되고 확산이 빨라져서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금속은. 근데 세라믹 복합재, 요 CMC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강도를 유지한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니켈 기반 초합금 봐볼게요. 약 1000도, 요 1000도죠. 요 1000도 부근부터 해서 요 강도 값이 어떻게 돼요? 매우 급격하게 저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크리프 아주 간단하게 배우긴 했지만 고온에서는 금속 재료에서 크리프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옥시데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약화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 세라믹의 섬유나 파티클 같은 것을 넣어주는 이런 복합 재료 CMC는 니켈 기반 초합금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비슷한 강도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200도 정도까지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CMC 같은 경우는 1200도지만 여기서 실리콘 카바이드 CMC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500도까지 온도를 올렸을 때 이 강도가 낮춰지는 속도가 매우 완만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고온에서도 결정 격자 결합이 강하다는 거고 변형이 금속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실리콘 카바이드 안에 실리콘 카바이드 파이버를 넣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파이버가 하중을 분담하고 그 다음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매트릭스가 균열 전파를 막기 때문에 강도가 완만하게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3D 3천 섬유 구조로 이제 섬유 구조를 바꾸게 되면 균열 저항과 하중 분사가 더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온도, 같은 온도에서도 약 2배 이상 큰 강도값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일수록 금속은 급격하게 약해지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세라믹 복합재는 높은 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주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결국은 비강도, 즉 밀도 대비 강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축이 비강도, 가로축이 시험 온도인 거죠. 그래서 니켈 기반 초합금 먼저 봐볼게요. 니켈 기반 초합금은 왼쪽 아래에 있죠. 그래서 무겁고 고온에서 약해진다고 우리가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올리브덴 기반 초합금 같은 경우도 니켈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지만 결국 니켈 기반 초합금보다는 고온형이지만 여전히 무거운 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 CMC라든지 카본 실리콘 카바이드 CMC라든지 아니면 카본 복합재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있죠. 그래서
매우 가볍고 금속보다 고온에서도 강도가 유지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화 금속 예를 들어서 뭐 레늄이나 텅스텐 같은 것들은 오른쪽 이제 아래에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강도는 높으나 밀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 CMC를 많이 쓴다 요즘에. 그래서 금속 초합금은 터빈 블레이드나 로켓 노즐 등에서는 우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300도 이상에서 요즘에는 금속 대신에 세라믹 복합재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라믹 재료의 기계적 특성에서 이렇게 열적 특성으로 연계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봤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열적 특성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적 특성 보기 전에 먼저 이 CMC 제가 여러 가지 CMC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한번 그냥 쭉 보시고 이게 CMC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게 매트릭스고 어떤 게 보강제고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CMC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